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어떤 날은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어떤 날은 한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시간이란 것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의식 속에서만 흐르는 건 아닐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가 없으면 현실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걸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과 현실, 그리고 의식의 비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존재하고 계신가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아니면 현재일까요? 당연히 현재라고 답하시겠지만 그렇다면 그 현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 강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나간 일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미래는 어떤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붓다는 25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현실 그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미 의식이 질서를 부여해서 정리한 기억의 흔적이고 미래는 아직 의식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서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이미 증명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강한 중력이 있는 곳에서도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의 시계는 지구 표면의 시계보다 조금씩 빠르게 갑니다. 하지만 시간의 상대성은 비단 물리학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반면 고통스러운 순간, 불안한 순간에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60분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 답은 바로 의식에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의식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기쁨의 의식 상태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두려움과 슬픔의 의식 상태에서는 느리게 흐릅니다. 시계 바늘이 도는 속도는 똑같지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시간이란 진정으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비어있으나 쓸수록 끝이 없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란 텅 빈 그릇 같은 것이고 우리의 의식이 그 그릇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시간의 질이 결정됩니다. 행복한 의식으로 채운 1시간과 고통으로 채운 1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결국 지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탁자를 한번 보십시오. 단단하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으로 만지면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단단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층은 물리적 사건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 위의 층은 의식의 해석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느낍니다. 비가 오는 것 하나만 봐도 농부에게는 축복이지만 소풍을 가려던 아이에게는 실망입니다. 같은 현실, 다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층이 있습니다. 바로 순수 의식입니다.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노자는 이것을 도라고 불렀습니다. 돈은 비어있으나 영혼이 가득하다.
텅 빈 것 같지만 모든 창조의 씨앗이 들어있는 근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이라고 부릅니다. 비어있음이 곧 충만함입니다. 이 순수 의식의 층에서 모든 현실이 태어납니다. 마치 하얀 캠퍼스에서 수많은 그림이 탄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은 믿을 수 없는 발견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들을 관찰하던 중 이상한 현상을 목격한 겁니다. 전자 같은 입자는 관찰하기 전까지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관찰하는 순간 파동이 무너지면서 하나의 입자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두 개의 틈이 있는 벽에 쏘면 관찰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하지만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 관찰하는 순간 전자는 입자가 되어 하나의 틈만 통과합니다. 관찰이 현실을 바꾼 겁니다. 처음에는 측정 장비의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천 번의 실험 끝에 과학자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찰자가 없으면 입자는 모든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일상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주의, 우리의 의식이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서 현실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현실은 이미 정해진 고정된 영화 필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고 관찰하면서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불교의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양자물리학이 2000년 전 부처의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결국 우리 각자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중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현실로 끌어올리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격려의 말이나 긍정적 사고방식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확신으로 바꾸는 의식의 작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부족함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없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의 뇌와 에너지 체계는 그 현실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생생하게 상상하는 경험과 실제 경험을 뇌가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감정이 더해져야 합니다. 감정은 의식의 진동수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돌멩이도 나무도 우리 몸도 모두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또한 각각의 진동수를 지닙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은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은 낮은 진동수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공명의 공간입니다. 같은 진동수끼리 서로 끌어당깁니다. 피아노 건반을 치면 같은 음의 현이 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진동을 보내면 우주는 기쁨의 현실을 되돌려줍니다. 두려움의 진동을 보내면 두려운 현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진동과 공명의 물리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돈이 없어 힘들어라고 말하고 그렇게 느낀다면 그는 부족함의 진동을 우주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는 더 많은 부족함을 경험할 현실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나는 풍요롭다, 감사하다라고 느끼면 풍요의 진동이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고 간절하게 원해야 할까요? 여기서 노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는 것,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물은 바위를 깎지만 억지로 깎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도 물의 형태를 따라 변합니다.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간절하게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히려 부족함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아직 없다, 꼭 가져야 한다는 절박함은 낮은 진동입니다.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면 창조의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중도가 필요합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것도 극단적인 고행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택한 후였습니다. 원하되 집착하지 않고 믿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창조의 상태입니다. 씨앗을 심은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매일 땅을 파헤치며 왜 아직 안 자라?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싹이 트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 확신 속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것이 무위의 창조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부유하다.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주목하는 의식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풍요의 진동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진동에 화답하여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보내줍니다. 결국 믿음과 감정과 무의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의 감정으로 높은 진동을 유지하며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와 협력하여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뇌는 단순한 기억 저장소가 아닙니다. 뇌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놀라운 기계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아노 연습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실제로 피아노를 연습했고 다른 그룹은 머릿속으로만 연습을 상상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그룹 모두 비슷한 수준의 실력 향상을 보였습니다. 뇌 스캔 결과 상상만 한 사람들의 뇌에서도 실제 연습한 사람들과 같은 신경회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하는 심상 훈련도 같은 원리입니다. 완벽한 동작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그리면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여 신경 패턴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 몸이 자연스럽게 그 동작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생하게 상상하는 모든 것은 뇌에게는 현실의 예행 연습입니다. 성공한 모습을 반복해서 상상하면 뇌는 이미 성공을 경험한 것처럼 신경망을 재구성합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실패와 두려움을 계속 상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그것 또한 현실로 받아들여 실패의 패턴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상과 믿음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하나의 현실을 물질 세계로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관찰하기 전까지 입자는 모든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고정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은 가능성을 고정시키는 관찰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상상해도 한 글자도 쓰지 않으면 작가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무한한 가능성 중 작가인 나라는 현실이 물질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쓰면 그 현실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노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작은 행동이 큰 현실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원하는 현실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어도 우주는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도와주자. 그러면 우주는 우리를 향해 1000걸음을 다가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들이 찾아오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길이 열립니다. 행동은 의식과 물질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의식이 아무리 높은 진동을 보내도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일 뿐입니다. 행동이 있어야 구름이 비가 되어 땅을 적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행동도 무의의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힘주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원하는 방향을 향해 한 발씩 내딛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결국 뇌와 행동은 함께 작동합니다. 뇌는 상상을 통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행동은 그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못과 망치입니다.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창조자가 됩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존재하고 계신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과 확정된 현실 사이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시간과 현실은 외부에 고정되어 있는 단단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지금 이 순간 만들어내고 있는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이미 의식이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담은 기억의 흔적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의 의식이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어떤가요? 미래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입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처럼 모든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모든 힘이 모이는 중심점입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가능성도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동하느냐가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을 결정합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의식이 만든 꿈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꿈의 희생자에서 꿈의 창조자로 바뀝니다. 희생자는 세상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는지 바라보며 반응합니다. 창조자는 자신이 세상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며 창조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말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유일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한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뇌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들어오는 방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으며 커피를 마신다처럼 구체적으로 상상하십시오. 셋째,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느끼십시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미 그것을 가진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풍요의 주파수입니다. 그 진동이 우주에 퍼져나가면 같은 진동의 현실이 되돌아옵니다. 넷째,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아무리 작아도 좋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만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이 가능성을 현실로 고정시키는 관찰 행위입니다. 우주는 그 신호를 받고 여러분을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다섯째, 집착을 놓으십시오.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은 농부처럼 확신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은 바위보다 부드럽지만 결국 바위를 깎아냅니다. 여러분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흐르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우주를 창조하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의식은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만들 것인가? 사랑으로 만들 것인가? 부족함으로 만들 것인가? 풍요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간은 의식의 거울입니다. 현실은 의식이 만든 꿈입니다. 믿음은 창조의 씨앗입니다. 감정은 창조의 연료입니다. 행동은 창조의 목과 망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붓은 이미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